현금이요? 네. 3천 내외?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뭐, 다세대. 다세대로 이제,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 네. 원룸 말고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형태로. 근데 여긴 투룸이 주로 많아요. 쓰리룸 수요보다는. 투룸 수요가 좀 많은 편이죠. 왜냐면 요 자체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다 중공업 지역이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씩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젊은 근로자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서도 젊은 층 수요가 많은데 여기는 뭐 엄두를 못 내고 오피스텔 수요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이 한 개이죠. 몇 개 없죠. 오피스텔 낡고. 그러니까 다리만 싹 건너와서 이쪽 일대에 오피스텔들을 많이 찾는 거죠. 여기는 오피스텔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쪽은. 이런 쪽으로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쪽으로. 네.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요런 쪽 일대는 이제 다세대 쪽으로. 여기는 이제 중공업지가 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긴 준주거니까 좀 더 높게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요 라인 쪽으로는 오피스텔 높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한 6층, 5층 정도의 다세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뭘 사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오피스텔은 대체로 좀 비싸긴 합니다. 아시죠? 오피스텔은 대체로 좀 비싸긴 하죠. 시공사도 유명 브랜드 쓰고 해서 안정성이라든가 황금성은 좀 좋은 반면에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갭도 좀 크고,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식은 요 일대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사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를 수 있는 좀 안목이 필요하긴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 요 일대가 지금 요즘 제가 많이 사드리고 있는 구역입니다. 되게 많이 샀죠. 수십 개 샀죠. 수십 개. 네. 그러면 뭘 주의해서 사야 돼요? 주의할 거는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 일단은 주의라기보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동네에 여러분들 뭘 사더라도 그 해당 지역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은 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등포라는 지역은 일단 전세랑 월세 중에서 어디가 더 강세를 띨 것 같아요? 전세가 강세입니다. 네. 또 동대문 쪽, 그냥 하나의 동네로 얘기해볼까? 황학동 쪽. 황학동 쪽은 전세와 월세 중에 어느 게 강세일 것 같아요? 월세. 여기는 월세가 강세를 띠는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황학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영등포는 안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직장인이고. 직장인 중에서도 여기 직장인이잖아요. 여의도는 어때요? 직장인이 뭐예요? 직장인이죠. 여기는 월세 강세지. 여기 또 똑같이 직장인인데. 근데 얘는 왜 전세야? 연봉 차이 때문에 그래요. 얘는 연봉이 많아서 그냥 가, 애들이. 근데 여기는 연봉이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금융권하고 제조업하고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전세를 강세를 띱니다. 그러면 여의도 같은 거는 원룸을 사도 괜찮아요.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이니까. 근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원룸을 사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수요가 전세 수요, 직장인 전세 수요가 제일 많은 거는 뭐예요? 투룸이 제일 많아요. 투룸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겁니다. 황학동은 전세 수요가 약해요. 근데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어요. 네. 왜? 장사하시는 분들, 아까 자영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은, 한 달에 못 벌 때, 많이 벌 때는 1,000만 원도 벌어요. 그죠? 근데 못 벌 때는 얼마 벌까요? 못 벌 때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벌어요? 까질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칠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특성은 벌 때 왕창 버니까 월세 내는 거에 대해서 샐러리맨들은 약간 딱 고정급이 받게 되니까 5만 원, 10만 원에 목숨 겁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게 약간 둔감해요. 20만 원 더 내고 좋은 건 오케이. 이런 식이 약간. 그리고 여기 동대문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벽같이 나가거나 아주 밤늦게 들어오거나 해서 멀리를 안 갑니다. 가까운 쪽에 주거지로서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수요가 많은, 그래서 잘 되는 형태인데,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지역적 특성들이 있어요. 지역적 특성들. 그래서 어느 지역,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들면 대학교 앞에서 원룸 사야 돼요, 쓰리룸 사야 돼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아지만 이제 지역적인 특성까지 여기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강남 가게 되면은 요거는요, 투룸을 사되 이거는 작은 걸 사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큰 게 더 안 돼. 작으면서 옵션이 잘 구비되어 있는 거가 선호를 합니다. 근데 강동구만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거 사게 되면 또 하나도 안 팔려요. 사는 순간 꽝이야 또. 이럴 때는 옵션이 없어도 상관없고 한 16평, 17평 되는 커다란 투룸 내지는 22, 23평 정도 되는 커다란 쓰리룸이 더 인기가 많아요. 강남에서 이런 거 사게 되면 또 꽝 돼. 그러니까 지역별로 사야 될 그런 이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의 수요자들의 수요층 분석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좋다 해서 그냥 가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고 가셔야지만 제대로 된 투자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좀 강세를 띠니까 이 월세를 투자하는 형태보다는 전세를 안고 갭 투자로 하는 것들이 가장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영등포고 황학동 같은 데가 있는데 이 영등포는 전세가 한 뭐 2억 한 5천 들어가요. 근데 황학도는 똑같이 뭐 한 13평 되는 투룸이야. 근데 생기가 똑같아. 근데 황학동은 얼마밖에 못 받냐면 2억 2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같은 건축주가. 근데 얘를 월세로 전환시키니까 얘는 3천에 80을 받아요. 2억 5천짜리를 월세로 전환시키면 3천에 80 받아. 그럼 2억 2천짜리 월세로 전환시키게 되면 3천에 65나 이렇게밖에 못 받겠죠? 계산상으로는. 근데 얘가 얼마 받냐면 100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더 낮지만 월세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전세는 높지만 월세가 낮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갭으로. 네. 갭이 3천밖에 안 나면 굉장히 적은 거죠. 지금. 옛날도 아니고 2년 전 이럴 때는 500투자, 1000투자도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리 많잖아요. 500투자, 1000투자 하신 분들이 성공률이에요. 왜냐면 이때 뭐 500만 원, 1000 정도 투자했던 것들이 한 2, 3천씩 올랐거든요. 근데 2, 3천이라는 금액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오른 것도 아니네 하시겠지만 투자금 대비했을 때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요. 한 3배, 4배 정도 벌었으니까. 아파트는 끼키야 2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따져볼 건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수익률만 계산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빌라나 다세주택을 사는데 한 개, 두 개 사는 게 아니라 다량으로 구입을 하죠. 한 번에 10개씩, 20개씩 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이게 한 호수 한 호수 사는 게 아니라 층별로 삽니다. 층별로. 이렇게. 네, 7층, 8층 주세요. 이렇게. 7층, 8층이 15개면 한 1억 5천이면 사는 거예요. 얼마 안 들어, 돈이.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층별로 사는 것보다 또 땅을 갖고 있는 걸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는 방식이 그냥 건물을 사죠. 다가구를 사는 게 아니라 다 세대를 삽니다. 다 세대를. 네. 다 세대를 사는데 아니 뭐 어디 샀는지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지하철역이 2분 정도 거리인데 좋아요. 땅은 좀 작아. 땅은 70평이 좀 안 됐어요. 68평 정도 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도 33억이었거든요. 33억. 아니, 원래는 35억이었지. 35억짜리를 33억으로 만들고 요거를 구입할 때는 31억 8천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근데 전세를 얼마 났냐면 29억 났어요. 올 전세로. 그러면 저는 3억 주고 산 거예요. 네. 이런 거 많아요. 되게 많아. 그리고 이거보다 먼저 샀던 거는 77평짜리예요. 요건데 요거는 아까는 그거는 3룸 13세대짜리고 요거는 2룸 15세대짜리인데 이 15세대인데 이게 매매가가 얼마였냐면은 45억. 아니지. 제가 구입한 금액은 42억. 전세는 38억 5천. 이렇게 났거든요. 3억 5천 들어간 거죠. 3억 5천.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42억인데 38억 5천을 전세를 놓고 샀으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 3억 5천이잖아요. 42억짜리가 딱 10%만 올라줘도 이게 46억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3억 5천 투자해서 벌써 4억 벌었죠? 100% 벌써 번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토지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들. 서울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은 창출할 수 있죠. 되게 안전한 투자예요. 왜 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절대 진리라고 보셔도 돼요. 땅값이 떨어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토지를 사도 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보시면 엄청 뚱뚱한 것들 다 있어요. 바글바글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필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근데 물론 토지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건물을 하나를 못 짓습니다. 작아서. 그래서 이건 두 개를 합치거나 두 개를 한꺼번에 사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윗필지 아랫필지 같이 산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하나만 사가지고는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지어요. 소금에서. 그리고 이제 위에 이게 북도로 낀 것들을 좀 사야 됩니다. 일조권이라는 것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남양받아서 좋지만 실제로는 일조권을 다 깎여요. 이렇게 계단처럼. 많이 보셨죠, 그런 거. 그런 거 안 깎이려면 북도로 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을 잘 이제 아는 게 힘이에요. 이게 지식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땅 사시면 됩니다.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여하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가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개발지가 어디냐도 봐야 되고, 단순히 개발만 할 곳은 뭐 동네별로 개발 안 하는, 개발 호재 없는 동네는 없어요. 어딜 가서 물어봐도 호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여기가 개발됐을 때 과연 올라갈 만한 입지인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만한 충분한 입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영등포구 자체는. 그죠? 왜냐면 여의도라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아까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했었던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5억 이상 붙었단 말이죠. 5억도 안 돼서 분양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요런 지역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무지 많이 뛰겠구나. 근데 개발을 한대. 그런데 지금 가격이 아직 비싸지 않아. 그럼 할만한 거죠. 그렇죠. 이런 쪽에다가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여기다가 이제 지금 조그만 거 사놨고, 저는 토지를 보고 있죠. 덩치로 하나 살라고. 한 5억 정도 들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자금이 있으시면 토지를 아예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두 개라도 구입하시게 되면은 수익은 충분히 창출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이 많으면 분산해도 되고, 그냥 하나에 자신 있으면은 그냥 건물 하나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산 이유는 뭐냐면, 저는 두 가지의 목적이. 일단 이렇게 커다랗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필로티 구조로 돼 있고, 땅이 있으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주택이거든요, 여기가. 그죠? 잘 아시다시피. 1, 2, 3, 4에서 12개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토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서 제가 이걸 매도를 해도 돼요. 목돈이 생기게 되면은, 뭐 상가 건물을 바꾼다든가 이래도 되고, 또 하나는 월세가 아까 잘 나오는 지역도 하나 샀거든요? 그런 지역은, 이건 제가 하나하나씩 월세를 돌릴 예정인 거죠. 하나씩.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에 100만원씩만 나와줘도 12개게 되면 1200만원 나오죠. 이거 하나 정도면 노후 준비 끝나는 거죠. 그죠? 다른 거 뭐 더 살 필요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나는 월세를 돌릴 거, 하나는 토지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할 거. 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메꿔도 되고. 그죠? 그런 형태로 하려고 이제 사놓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토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매입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토지를 직접 매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이게 예를 들어 80평이야. 80평인데 이게 3천만 원이다. 그럼 이게 얼마죠? 24억이에요. 24억이면 요즘에 대출 뭐 한 60% 나오려나? 그럼 60% 나오게 되면 40% 내 돈이 필요하잖아요. 40% 내 돈이면은 9억 6천이 필요하죠. 이래저래 10억 필요하겠죠? 처음에 10억 현금이 필요하고요. 80평에다가 여기다가 토지가 24억인데 현금 필요한 액수가 10억이었고,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3종 주거지다 그러면 이걸 얼마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모르죠? 용적률이
250%예요. 250%. 예. 80평에 250%면 2.5 곱하면 되잖아요. 200이네, 그죠? 200인데 이런 것들을 뭐 공용 면적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면적 같은 게 산입이 안 된 것들이니까 그런 거 다 집어넣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은 한 300평 짓는다고 해보죠. 그럼 300평을 짓고 평당 한 45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00평에 4억 5천이니까 13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 비용으로 한 2억 정도 든다고 쳐보죠. 그럼 얼마죠? 15억 5천이네, 그죠? 그러면 기타 비용이 2억에다가 건물 비용이 13억 5천이야. 그러면은 기타 비용은 내 현금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고 건물 비용은 13억 5천에다가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잔금 남겨놓고 중간에 계속 계약금이랑 중도금 줘야겠죠? 한 60%는 필요할 거예요. 현금 필요한 게. 그럼 60% 정도면은 13억 5천에 60%면은 6, 5, 30에 6, 30, 89, 6, 1, 6, 7억 9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한 20억 필요하네. 그죠? 그죠? 아끼고 아껴도 한 15억 정도? 그죠? 뭐 아는 사람이라 갖고 현금 뭐 5억만 줬다고 치고 토지 70% 받아갖고 8억만 했다고 쳐도 어쨌든 1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은 토지 24억에 13억 5천에다가 2억이니까 15억 5천, 약 39억 5천, 40억 정도 되는 건물이 되는 거죠. 원가가. 그럼 이걸 얼마 정도 팔려 그러면 한 2개 정도 남게 되면 한 7억 정도에 팔 수 있는 거예요. 47억 정도, 45억 정도에 판다고 쳐보자. 근데 이 건축주들이 지금 리스크가 없어라는, 뭐 요즘에 조금 그런 얘기 수고 들었지만 리스크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을 사서 짓고 분양이 하나도 안 돼 망해야 되잖아요. 분양이 하나도 안 됐지만 전세로만 다 돌려도 요 금액이 나와요. 원가가. 전세가. 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40억이 전세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45억은 이건 매매가가 되는 거야. 이건 전세가 가격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15억 주고 사서 40억 정도의 15억 내 현금 들어가서 5억, 그러니까 이거를 뭐 40억 들었는데 전세로 40억 논다고 치고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되냐면은 50억이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사람 40억 들여가지고 50억 됐으니까 얼마 벌었어요? 10억 벌었잖아. 이해가요? 15억 돈 들여서 이 사람은 얼마 벌어서 10억 벌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45억 매매하고 40억 전세 들어가 있는 거를 5억 주고 그냥 사요. 내가. 5억 주고 사서 내한테 현금이 15억 있었잖아. 그럼 이 5억짜리를 3개를 사. 네? 그럼 얼마야? 45억짜리 3개를 산 거죠? 그럼 45억에 50억 됐으니까 내가 하나에 얼마씩 벌었어요? 5억씩 벌었죠? 그럼 3개면 얼마 벌어요? 15억 벌었으니까 얘보다 많이 벌었죠. 똑같은 돈 들어가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점점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60억 됐어. 60억 됐어. 그럼 40억에서 60억 벌었으니까 얘는 20억 벌었죠. 15억 투자해서. 전 45억짜리가 60억 됐으니까 15억씩 3개 벌었죠? 그럼 얼마 벌었어요? 45억 벌었죠? 얘보다 월등히 많이 벌었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디벨롭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게 여러분이. 그냥 사도 돼. 예. 가격은 오르니까. 예. 근데 이것도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갭이 3억이면 살 수 있는 거, 4억이면 살 수 있는 거, 5억이면 살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죠. 예. 빌라 값도 예전에 500천 투자가 지금 3, 4천 늘어났고 아파트도 1억 미만 투자가 많았지만 지금 3억 너머로 벌어졌듯이 이런 통매에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 뜻은 미리 사놓은 사람들은 돈 번다는 뜻입니다. 가격 갭이 벌어진다는 것은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예. 지역을 불문해도 상관없어요. 예. 어느 지역이든 가격은 올라가니까. 기왕이면 좋은 지역 하시는 게 좋긴 하죠. 예. 통매가 많이 거래됐던 곳이 목동 쪽하고 등촌동 쪽 2호 일대가 되게 많이 거래가 됐죠. 그때는 얼마 정도 했냐면 통매 가격이 1억 미만도 많았습니다. 8천만 원도 있었고요. 이 등촌동 집원까지 이런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요쯤 될 겁니다. 대략 8번 나와서 여기쯤 사셨던 분은 5천 갖고 샀어요. 8세대짜리인데 갭이 5천 갖고 건물 하나 구입하신 거야. 5천만 원 갖고. 네.
근데 그거 아마 상승폭만 한 3억 이상 될 겁니다. 올라간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아프네요. 어쨌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요 일대도 이제 그런 형태로 통매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씩 구입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